자,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긴급하게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증시가 주말간을 활용해서 방송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혼조권입니다. 혼조권인데 과연 이제 향후의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는데 모이고 파월 의장이 금리가 물가 지표가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고금리 그 지표 확인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약간 물 건너간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 격화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 이게 지금 주가 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한 차례 먼저 이제 좀 추세를 좀 이탈했었죠. 이런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바로 이날이죠. 이날 음봉으로 탁 치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이걸 좀 굵게 해보면 21선 라인을 좀 굵게 제가 보겠습니다. 61선도 굵게, 121선도 굵게, 자 5일선도 굵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저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깨면서 추세가 붕괴되었고 마지노선이었던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이제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122평을 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내지는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내지는 이제 좀 상태가 불량하면은 저 자리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S&P 500 지수가 그래도 유지가 좀 되면서 이런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이탈했죠. 이탈했고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톡 떨어지는 그런 형태에다가 바로 61 비형성까지 이탈하면서 결국 S&P 500 지수란 건 대형 지수이기 때문에 다우하고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이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한 중간선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S&P 500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자리죠. 이러한 자리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리까지 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러한 자리가 왜 이 자리냐면 이 자리가 이런 좀 1차적으로 상승한 것 같지만 이런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1선하고 61선의 어떤 중간 지점 자리죠. 이 자리에 중간선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약 4,900포인트가 살짝 넘는 자리, 결국 4,930포인트 자리인데요. 그런 자리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릴 소지가 있다. 이것은 이제 잠깐 반등 주는 척 해도 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하락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함으로 해서 에도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인데,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제일 강합니다. 그것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가 여전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주가의 형태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1500 15,000이죠. 15,500포인트 뭐 요 선상 내지는 이제 이 어쨌든 기간 조정은 계속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거치면서 또 밀리고 해서 주가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밀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증시가 이제 밀렸다고 합니다만은
국내 증시도 역시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60일 이동평균선 했죠. 지금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은 이 120주간 이동평균선인 저 자리가 2570포인트 자리입니다. 2570포인트. 2570포인트 라인까지는 뭐 일단은 밀리고 뭐 반등을 시도하든지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 이제 주가 밴드를 보면 국내 증시는 257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뭐 적극적인 어떤 매수 응수를 해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좀 밀린다 하더라도 괜찮다. 대신 이제 분할로 좀 진입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자리가 이제 갭 자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를 메꾸는 그런 형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2540포인트. 거기에서 이제 한 30포인트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밴드를 설정하고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도 요 자리까지 좀 밀릴 소지가 있겠구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가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22에서 먼저 유럽 중앙은행이죠.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22 총재가 그래도 금리 인하는 지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시가 요번에 하락하면 이번 대시장의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자리인데 일단은 좀 더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밀릴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되 저 밴드 자리 내지는 뭐 일시적으로 뭐 영향가 없이 해갖고 좀 더 밀린다. 미국 시장도 밀릴 자리가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 밀리면은 뭐 역시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아주 매가리가 없이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 자리 정도 2550 라인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 응수하고 그 밑으로 가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배팅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 이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도 이건 이제 아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이제 쓸만한 종목들이 자꾸 거래소로 넘어가 버리고요. 그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금리에 좀 취약한 종목군단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바이오주가 코스닥 종목의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것들이 수혜주인데 금리 인하가 조금 요원해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미국 같은 경우 5% 2년물짜리 T 반드가 지금 뭐 5%까지 이제 쳐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이제 좀 밀리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추세 자리 하단 정도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갖고 얘가 이제 혼자만 또 움직이냐 이제 미리서 빠졌다고 해서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주가상으로만 본다 하면은 그만큼 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밀리게 되면은 요 800짜리 아니겠습니까? 800짜리 전후에 갔을 때 막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 자리가 올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이제 저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율상 요 정도 하락했을 때 코스닥 지수도 요만치 하락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800포인트 전후 내년은 800포인트 초반부터 해가지고 요 밴드입니다. 요 밴드부터는 뭐 뒤도 보지 말고 이제 매수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가능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면은 또 이 같이 좀 지금 중동 전쟁 격화에 따라서 또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또 물가가 인플레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들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오면은 적극적인 매수 응수라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 뭐 저 중동 전쟁 관련주를 뭐 매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뭐 얼토당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은 이제 틈새 시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꾸로 매매한다든지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쨌든 반도체 관련 최근에 강세 보였던 주도주군이 되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 시각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감으로 인해서 당장 물 건너갔다는 그런 시그널에 의해서 주가 하락한 종목 군단들, 그런 이제 그 많이 하락한 종목 군단들,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좀 같은 맥락이,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AI 관련 반도체주에 집중 배팅을 했다면 지금은 분명히 이번에 하락한 다음에는 분산해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여전히 비중을 좀 더 두더라도 점차 이제 그 긴 안목에서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심지어는 뭐 2차 전지까지 이제 2차 전지는 좀 더 후발적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요런 이제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하락의 주역이 역시 이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시원찮을 놈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이제 거의 먼저 반영이 다 돼버렸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잠깐 충격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반영이 돼서 오히려 잠깐 이제 마지막 고민하던 매물 한번 소화하면서 거꾸로 올라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